네, 이번에는 23학년도 6병 비타민 K 지문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문은 정보가 많은 생명 지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비하기 딱 좋은 지문이라서 무조건 한번 정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우선 혈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 노폐물 제거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근데 혈관 벽이 손상돼서 문제 상황이죠. 프로블럼 써주시고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돼서 혈액 손실을 막는데요. 그래서 이제 응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 피브린의 특징이 섬유소 단백질이래요. 근데 이제 얘가 모여서 섬유소 그물이 되고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그물이 되고 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 그물이 그다음에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랑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실 게 섬유소 그물이랑 혈소판 마개가 더해져서 혈병이 된대요. 근데 얘네들 각각의 특징이 이제 피브린으로 구성되고 혈소판이 응집된 녀석이다라는 거를 캐치해 주셔야 돼요. 자,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대요.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 뜻은 밖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어났던 게 출혈이라서 밖에서 일어난 거라. 이제는 혈병은 바뀌고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건 혈전이다. 그럼 혈전도 혈병의 특성과 똑같겠다. 얘네들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상황이죠.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된대요. 이럴 때 비타민 K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비타민 K로 넘어갑니다. 네, 위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을 약간 추가했고요. 이제는 비타민 K에 대한 정보가 쌓일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습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이 돼가지고 응고가 지연이 됐대요. 그게 비타민 K다라고 알면 되고, 그래서 지방에서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이라는데, 그래서 다양한 인자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후에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에 프로트롬빈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얘가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여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옆에 가로쳐가지고 돌아올 부분이랑 체크도 해주시고 구분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뭐에 의해 혈액 응고인자에 의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그 트롬빈이 그러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네, 그래서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한대요. 프로트롬빈도 혈액 응고인자라는 거, 네, 뭐뭐를 비롯한이라는 건 지금 프로트롬빈도 혈액 응고인자 중 하나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를 한대요. 비타민 K가. 네, 그래서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그럼 유도를 한다는 뜻이겠죠. 비타민 K가.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게 전제가 되는데 그거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된대요. 글루탐산이 요게 된대요. 요게 카르복실화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이 카르복실화라는 걸 진행시키네요. 그렇게 돼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이제 이런 애들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칼슘 이온과 결합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K가 카르화 하면은 이제 칼슘 이온과 결합이 가능해진다. 요거를 활성화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있던 혈액 응고 인자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은 프로트롬빈이 이제 활성화되고 얘가 트롬빈이 돼서 얘로 인해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불용성이라서 어떻게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순서가 지금 요게 먼저 나왔고 요게 뒤에 나왔는데 여기 순서 자체는 먼저였던 거예요. 자, 이제 비타민 K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식물에서 합성되는 K1과 동물에서 합성되거나 발효로 생성되는 K2 얘네를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녹색은 K1을 충분히 함유하니까
응고에는 문제가 없다. K1이 응고에 관련됐겠네요. 그런데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기능이 있었어요. 과제가 또 바뀌었죠.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위에는 혈액 응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칼슘 밀도가 내려가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걸 방지하려고 보충제를 먹는데요. 근데 이제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골밀도가 높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칼슘염이 침착돼가지고 붙어서 쌓인다는 거죠. 쌓여서 석회화가 진행돼서 동맥 경화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역설인 거예요. 병을 치료하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가 된대요. MGP가 있어야 석회화를 억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이래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석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K1과 K2는 모두 단백질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기능이 약간 구분되는 거죠. K1은 간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하고, 응고인자는 그러니까 식물이죠. 그 외에는 K2가 안 돼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위에서 맞춤형으로 섭취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밑에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정보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했었던 부분은 여기의 정보들과 여기서 누적되는 정보들을 잘 캐치를 하면서 갔으면 아주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보기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와파린은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 시작점을 방해를 하네요. 자, 플라스미노겐은 활성제는 이제 얘한테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를 한대요. 어쨌든 그럼 결과물이 없는 거죠. 헤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그럼 결국에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가의 지나친 투여는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고, 비타민 K 작용을 억제하니까 MGP 만드는 애를 활성화시키는 걸 방해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하겠군. 여기서 이제 혈전의 정의가 중요한데, 혈전이 이제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인랑 이제 혈소판 마개가 뭉친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억나시죠? 네, 피브린이 뭐예요? 여기서도 피브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피브린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피브린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돌아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머리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전도 풀어지겠구나. 왜냐면 피브린이 분해되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혈액 응고인자랑 칼슘 이온이 결합이 지금 트롬빈의 작용 자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억제가 되지가 않네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는 이미 다 활성화된 뒤에 얘만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앞에는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칼슘 이온 결합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트롬빈이 없으니까 다는 오케이고요. 가도 비타민 K 안 되니까 어차피 이것도 막히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일단 나는 아까도 봤겠지만 피브린을 분해하고요. 다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피브린이 어차피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형성을 억제하겠네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